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게 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사람이 늘 인생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플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을 때야 뭐 행복을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빠져서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이것을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 운세 개척해내는 그런 사람이 잘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에 어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정말로 불행하게 되면 그냥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어떤 때가 어려운가를 알기 위해서 이 명리학이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살고 있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운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개운법을 알기 전에 반드시 사람이 알아야 될 것,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은 자신 스스로가 앞으로 인생의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기륭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스러운 일이겠죠. 세상 모든 일에는 어려운, 좋지 않은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미래에 이제 생긴다면은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징조라는 게 있어요. 그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비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거나 정말 검은 구름이 밀려오면 우리가 비가 오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아주 정말 그것도 검은 구름이 아주 진하게 오면 정말 소나기야, 거친 천둥번개가 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해가 동쪽에서 새벽에 떠오르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손바닥 깊이 금방 푹 떠오르는 게 아니고 서서히 어둠을 걷어내가면서 이렇게 날이 밝아오듯이 그러한 징조를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운이 좋을 때와 운이 나쁠 때, 운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 운이 또 나쁜 운이, 미래의 운이 나쁠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징조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운이 좋을 때 현상, 이것은 첫째로 사람이 아침에 자고 나거나 그러면 컨디션이 참 좋아요. 몸이 거뜬하고 잠이 아주 숙면을 잘 취하고 몸이 컨디션이 좋아서 어떤 일을 해도 그날 아침에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또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또 다른 걸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그간에 병이 들어서 굉장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좋은 의사를 소개받아서 아주 쉽게 좋은 진단을 받고 좋은 약의 처방을 받아서 그 약발이 잘 받아서 고질병도 회복되게 되고, 또 혹 아프더라도 쉽게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도 아주 참 차분해져요. 그리고 매사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좀 사람이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이 매우 좋아지죠. 그래서 현명한 대처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손실을 줄이고 아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직장인은 어떻게 해요? 직장인은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상사로부터 인정받아서 출세를 하고 승진을 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같이 밤을 새워서 공부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시험에 떨어지지만 자신 운이 좋은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 종업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라면 그 종업원들이 매우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또 그 제품을 생산함으로 함에 아주 불량품도 없이 정말로 잘 만들어져서 납품하는 회사로부터 크게 정말 호평을 받고 또 주문량이 더 늘어나고 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그런데 운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업원들이 막 대문하고 월급이나 올려달라고 막 깽판이나 부리고, 아주 뭐 일하는 것은 뭐 종업원들이 실수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또 여자들은 운이 좋으면 때는 섭생이 참 먹기도 잘 먹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지만 피부가 아주 참 좋아져요. 화장벌도 잘 받아. 그래서 이게 화장품을 잘 받으니까 얼굴이 이쁘겠지. 그러니까 인기도 많아지고 남자들로부터 유혹도 받아 인기가 많아져서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죠. 또 좋은 그 귀인을 만나거나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이제 자기의 능력 이상의 그 실력을 인정받고 하면 또 그 능력이 발휘돼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지도자가 되거나 해서 아주 뭐 출세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정말로 사람을 잘 만나요. 운이 좋을 때는 반드시 꼭 돕는 사람이 있어. 자기의 능력보다 정말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끔 길을 인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도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나라 때 그 옛날에 그 주나라의 문왕은 강여상이라는 사람, 그런 아주 지혜를 많이 가진 그런 정말로 책사를 만나서 나라를 평화스럽게, 화평스럽게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한고조 유방은 어때요? 유방도 장량을 만나서 그 정말 통일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웠죠. 또 총나라 유비는 유명한 제갈량을 만났고, 또 당나라의 태종은 어때요? 당태종이 이세민이죠. 유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아주 정말 나라를 통치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또 그 후에 명나라의 주원장, 명태조죠. 주원장은 유기를 만나서 유배고인이죠. 그런 그 책사를 만났고, 또 우리나라의 고려 태조 왕건은 도성국사를 만나서 큰 나라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조선 태조 이성계, 그리고 이성계는 어때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무학대사입니다. 무학대사의 스승으로 무학대사가 정말로 그 나라를 마지막 나라의 서울을 도성을 정지하는데도 무학대사의 그 식견으로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아서 조선을 세웠죠. 이와 같이 어느 그 1세기의 그 훌륭한 사람들의 곁에는 반드시 정말로 그 사람을 또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었어요. 이 세상에도 지금은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 혼자 뭐 똑똑해봤자 혼자서 잘난 척 해봐야 소용이 없죠.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호평을 얻어서 쉬운 얘기로 인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이 오래도록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운이 나쁠 때는 어떡할까? 운이 나쁠 때 나타나는 징조들, 이럴 때는 반드시 첫째는 먹는 거, 예를 들어 식욕도 떨어지고,
위장 기능도 나빠져요. 건강이 좀 좋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얼굴의 혈색도 좋아지지 않고 특히 여자들은 기미가 많이 생겨요.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기미가 생겨요. 근데 그 기미가 생기면 반려를 간다고 그래요. 그동안 운이 좋지 않다는 뜻이지, 그 기미가 생긴 분들은 빨리 섭생도 잘하고 잘 관리를 해서 기미를 빨리 물리치는 것이 자기 운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사에 운이 또 조급해지고 성격도 옹졸해 마음이 좁아져요. 일단 매사가 되는 일이 잘 없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성급해지죠. 그리고 조급해져서 화나는 일도 많고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짜증나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하고 시비도 잡게 되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이 부실해지죠.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들이 속을 썩이거나 데모를 한다든가 해서 어려운 일만 발생하고, 또 생산하는 물건은 불량품이 많아서 오히려 크레임을 당하거나 해서 부도를 맞는 일이 생기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장사도 옆에 경쟁자가 생겨요. 내가 그동안 하던 장사에 그 바로 옆 가게에 또 이상한 경쟁자가 생겨서 서로 또 매출이 줄어들고 운영이 어려워져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입보다 지출이 이상하게 쓸 일이 많이 생겨요. 이상하게 하다못해 집안의 가전제품이라도 고장이 나서 자꾸 생돈이 나갈, 정말 생각지 않은 돈이 나갈 일이 자꾸 많이 생겨요. 또 주변 사람들도 자식들이 생각지도 않은 속을 새기거나 또 아프거나 정말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겨서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버는 것보다 오히려 더 훨씬 지출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가게가 위축되고 아주 어렵게 되죠. 특히 또 가정생활하는 여자들, 부인들한테는 이유 없이 자신이 불쌍해 보이고 자꾸 서글퍼지는 일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 남편이 다른 집 남편들하고 비교를 해요, 자꾸. 그래서 남편이 자꾸 무능해 보이고 미워지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다른 남자가 와서 아주 위로한답시고 좋은 말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주면 살짝 기대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럴 때 매우 위험하죠. 자칫하면 그냥 누가 자기 자신한테 위로하면 자기 진짜 좋아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마음을 허락해 버릴 수도 있어서, 자칫하면 일도 아주 정말 쉬운 일로 바람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매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운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운이 나쁠 때는 운을 개운하는 행동하는 법,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자기 자신이 예를 든다면 신체가 이제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들은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체중을 줄이고, 또 몸이 빈약하게 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잘 먹어서 억지로라도 좀 잘 먹어서 체력을 아주 좀 강하게 길러서 건강하게 만들면 사람이 관상이 달라져요. 아주 활력이 생기지. 그러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야.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근데 운을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력도 바꿔줘서 스스로 운을 개척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죠. 그 다음에 정말 운이 나쁠 때는 환경을 바꿔야 돼요. 특히 자기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다든가, 그동안 정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이 했고, 또 장래성이 없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했다면 이런 기회에 직업을 과감하게 바꾸는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무관이 자꾸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환경을 바꿔보면 전혀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한번 이렇게 변화를 줘보는 것도 이럴 때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조금 이렇게 개련을 시켜야 돼요.
게으름을 피지 말고 근면하고 쉬운 얘기로 가정에서 가정생활에서도 지출을 줄이고 근면해야 되겠죠. 정말 만 원 쓰고 천 원 쓰고 해서 전략해서 이런 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능동적으로 가져야 돼. 신념을 그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거든. 자신감으로 같이 자꾸 무장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 마음을 능동적인 자세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매사에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그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은 비록 주변 환경이 나빠서 지금은 빛을 보지 못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이런 걸 잘 갈고 논다면 어느 땐가 그런 사람들이 때를 만나면 크게 세상에서 쓰여질 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소통하고 자문을 구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세상은 다 내 맘과 같겠지 하고 자기 자신을 고지식하게 생각하고 자기 그냥 고집대로만 살면 절대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꾸 자문도 구하고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무턱대고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웃음에 있는 과거에 우리 속담에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관상이 달라져요. 웃으면 입꼬리가 올라가지면 입이 재물을 모으는 그런 그릇인데 재물이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재물이 모아지는 힘이 있다 해서 항상 웃으면 복이 온다. 정말로 그 옛날에 그 속담이지만 틀림없는 말입니다. 관상법에도 반드시 웃는 모습을 가지면 재물이 모아진다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삶에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자기가 좀 모토를 삼고 해야 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가지를 십계명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겠는데 이런 10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첫째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목표와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야 돼요. 목표도 없이 계획도 없이 사는 인생은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하루를 살더라도 목표 있는 방향성이 있는 인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울 때 두 번째로는 최소 5년에서 10년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고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 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살아간다. 무턱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것도 무의미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성공하는 걸 장담할 수 없겠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의 적성을 잘 파악해야 돼요. 적성과 시대적인 그 상황, 지금 세상은 어떤 시대인가, 또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지역의 특성,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첫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적성, 내가 잘하는 정말 재미있고 내가 즐겨하고 할 수 있는 일, 그런 적성,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내가 그런 것을 세상에서 발휘하기 좋은 시대인가? 인정받기 좋은 시대인가? 이것이 분별돼야 되고, 또 그것이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지금 있는 지역은 적재적소에 이게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네 번째는 시기의 선택에.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능력과 잘할 수 있는 모든 정말 그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그것을 세상에서 발휘해서 그러니까 세계사에 적합할 수 있게 적용할 수 없다면 무의미한 것이죠. 시기 그 때에 필요한 때에 그것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능력을 준비되어 있다가 적절한 시기를 분별해야 돼요. 그 시기를 구체성 있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타진해서 그 시기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시기를 분별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돼요? 사주팔자, 우리가 명리를 통해서 그 사람, 나의 운세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운이 나쁘다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고, 앞으로 5년 후 아니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때를 우리 준비하고 있다가 때를 맞춰서 우리 모든 일을 매사에 시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시켜야 성공 가능성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절대로 분별해야 돼요. 내가 자기의 역량을 정말로 계산을 해보지 않고 자기 전혀 정말 할 수 없는 건데도 무리하게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리하게 자기 자신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가 역량이 맞지 않으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 20만 원으로 투자해야 되는 일이라면 결국 10만 원이라는 돈을 빚을 얻거나 주변 사람부터 빌려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나도 망하지만 주변 사람 같이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역량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분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저쪽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잘못했을 경우의 불우한 불측의 재앙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혹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만 망해야지 주변 사람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놔서는 안 될 것이고 식구들까지 다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업가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사업이 망해도 자기 혼자 망해요. 절대로 자기 식구들은 다 살게 만들어 놓고 자기만 망하지 다 온 식구들 망해 놓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결코 대인배가 될 수 없고 소인배예요. 그 사람 사업가가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사업에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남이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겠지 하고 그냥 무모하게 시작하면 그런 발상으로 시작하면 이건 절대로 무모한 거죠. 자기 인생이 무모한 인생인 것입니다. 절대로 남이 잘 된다고 나도 잘 되면 이 세상이 다 잘 되지 뭐 이런 실패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남이 잘 된다 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절대로 그런 정말 무모한 호기심을 한다든가 욱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저지른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진짜 남을 믿지 말아야 돼요. 남이 잘 되면 그냥 남의 말에 그냥 귀 기울였다가 남이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누가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건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정말 절대로 내가 잘못되면 누가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나약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추진한다면 이건 추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9번째는 무조건 하면 되겠지 하는 도전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경거망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어떤 하는 일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문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요. 절대로. 과욕은 눈을 정말로 과욕은 절대로 자신의 눈을 가려요. 지혜도 가역을 해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판단력, 분별력이 없게 돼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 안 되더라도 몸으로라도 때울 수 있다는 뜻이야. 내가 남보다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는 잘해 남들보다는 우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더라도 몸으로라도 때워서 해낼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남이 잘 되겠지 하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정말 아니한 마음으로 어떤 인생을 산다면 절대로 안 되고, 지혜는 재산과 같아요. 지혜는 능력인 것입니다. 잘 심사숙고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오로지 성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신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항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